안녕하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정우열입니다. 오늘 소개가 좀 독특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부모의 멘탈 관리법, 즉 심리적 건강, 마음 건강 관리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 3번의 강의를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심리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 3가지. 자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이 3가지가 심리적 건강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도 신체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신체적인 한계는 고스란히 심리적인 한계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 3가지를 잘 지켜도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불안정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은 사람의 동물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물과는 차별된 사람만의 고유한 부분이 역시 관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물과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체성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엄마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엄마, 아내, 딸, 며느리,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직급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죠. 나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정체성의 정의 중에서 딱 절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는 그냥 나 자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소개도 음악을 좋아하는 정우열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체성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이름조차 불려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아닌 누구누구 엄마로 부르죠. 남편조차도 그럴 때가 많고요. 나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저 누구 엄마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택배를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육아용품을 많이 구입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택배 기사님일지도 몰라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냐, 뭘 하고 싶냐 이런 게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조차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늘 아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아이에게만 맞추다 보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은 점점 잃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졸리진 않은지, 기분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난 뭘 먹고 싶은지, 졸리진 않은지, 기분은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은 점점점 더 안 하고 살게 됩니다. 어쩌다 하고 싶은 게 생겨도 꼭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패스해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려고 나를 희생하면서 나 자신이 점점 잃어져 가고 있는 건데 아무리 내가 나의 현재 역할, 부모라는 역할에 충실해서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차곡차곡 불만과 아쉬움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부모로서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 불만이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아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냥 별 의미 없이 톡 건드리는 말만 했을 뿐인데도 나는 거기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갈등을 느끼면서 확 터져 나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엉뚱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의 역할과 상관없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뭔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한 필수예요. 오히려 20년 이상의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인 육아라는 코스를 완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의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쉬는 걸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막상 내가 뭘 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아, 잘됐다. 그냥 엄마 역할이나 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이미 내 마음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채널에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그게 정생각이 안 나면 예전에는 내가 뭘 하고 싶었고 뭘 좋아하던 사람이었는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별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가장 가까운 어른인 우리 부모님을 보면 별로 어른이 돼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 보이고 삶에 낙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부모로서 아이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삶의 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닌 사람다운 삶을 꼭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느껴지지 않아 나의 생각과 감정 알 수 없는 내 맘 줄 수 없는 나의 사랑